안녕하세요. 용현의 쏙쏙 경제 고정관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월요일 새로운 주가 또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경제기사 해설을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 쏙쏙 들어가도록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정책 실물 금융 세계 경제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역시 지금 4차 재난지원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은 이제 재정 추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정부가 좀 많이 제출하면 국회에서 좀 삭감하고 이러는 건데, 이번에는 정부 제출한 안을 여당에서 더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이거 정말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고요. 19조 5천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뭐 선별 지원금이 2차 선별 지원금 7조, 3차 선별 지원금 9조보다 막 2배 이상 많은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4.7 보선을 앞두고 더 늘리자, 농민의 그도 지원하고 뭐 등등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더 늘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어느 정도 방어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또 거꾸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까지 구전구패 9번 했다가 계속 처음에는 좀 뭔가 좀 하는 것처럼 신용을 내는 듯 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여주는, 그래서 이제 보통 홍두삼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이번에도 홍남기 부총리의 그 주장이 19.5조면 이미 벌써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질 것이냐 뭐 그런 얘기가 지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자리가 계속 파괴되면서 일자리가 지금 거의 공공알바, 세금 지원 공공알바로 메고 있는 상황이죠. 2020, 세금주도 공공알바가 2019년에 78만 명, 2020년에 94만 명, 금년엔 더 늘어나겠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공공알바 뭐 단기 일자리를 가지고는 계산이 정확하게, 이거로 나오는 고용률,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주당 1시간만 일을 하면은 취업자를 간주하기 때문에 정확한 고용 사정을 반영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풀타임 환상 고용률이라는 걸 주당 40시간 근무한다는 걸 가정하에서 이제 환산해 가지고 해보니까 지난 3년 새 195만 명이 일자리가 증발했다. 2018년, 19년, 20년 3년 사이에 195만 개 일자리가 증발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취업 준비생이 85만 명으로 2003년 이후에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취업 준비생하고 구직 단념자, 그리고 그냥 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사람들, 이걸 합하면은 이거는 근데 문제는 취업 경제활동 연구에 포함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업 통계를 잡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생, 취업 준비자, 그다음에 구직 단념자, 그다음에 그냥 쉬는 사람 합해서 한 300만 명이 넘는다는, 우리나라 지금 고용 사정이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일자리를 구해봤자 구해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단념하고 그냥 쉬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니트족이라고 그래서 일을 할 의지도 없고 공부도 하지 않는, not in education, not in employment training이 그걸 니트족이라고 그러는데 43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하더라도 한 6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43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차피 취직이 안 되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연수도 받기 싫고 뭐 그런 상황의 청년들이 43만 명이나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노인 일자리가 너무 공공 알바가 넘쳐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힘들다. 그래서 일선 기관에서는 제발 좀 인원을 그만 좀 늘려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작년에 이런 노인 일자리만 74만 개를 늘렸는데 올해는 80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뭐 어디 일을 이렇게 만들어낼 데도 없다. 근데 뭐 어디 개천 같은 데서 휴지를 줍거나 뭐 지하철에서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야간 그 대학에서 불 끄고 뭐 창문 단속하는 거, 이런 걸 해봐도 이렇게 80만 명의 일자리를 소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일선
기관은 제발 좀 그만 늘려라.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공직자 LH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공직 사정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런 큰일이 벌어진 것인데, 근데 LH공사가 한 거의 10,000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하는데, 여기서 내부적으로 사정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이다. 그런 지적입니다. 게다가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낙하산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그야말로 한편이 돼서 다 해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기업 감사 60%가 낙하산이고, 심지어 징계받은 후에도 또 다른 공기업을 옮겨 감사를 맡기도 한다. 거의 다 이번에 LH공사처럼 문 캠퍼 출신의 캠코더라고 그러죠. 캠퍼 출신의 감사들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한마디로 그 업무 전문성도 없고 감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그냥 과거 운동권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그냥 그 직원들과 혹은 관련 정치인들과 관련 공무원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해먹자,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번에 LH2기에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공기업 감사 60%가 낙하산인데 감사와 견제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낙하산뿐이 아니고 시민단체 출신들도 대거 공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이런 상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운동권, 시민단체, 뭐 각종 뭐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각종 공기업에 심지어는 각종 위원회에 대거 취업을 하게 되면서 요즘 흔히들 말하기를 헬조선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해본조선이죠. 그 공기업이 전부 낙하산 내려가지고 그야말로 전부 그냥 이 기회가 그야말로 물 만난 뭐 고기 만난 뭐라고 합니다만, 정말 너무도 지금 부패가 만연되고 있어서 서로 간에 부패가 만연되어도 이것이 부패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번 LH 주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또 뭐 우회로를 확 넓히고 있다. 그거 뭐냐면 이제 정당에서 1년만 일해도 감사를 가고요. 공격 감사뿐이 아니고 36곳의 사회이사도 226명 중 56명이 친여 시민단체 당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로 감사, 그 다음에 시민 사회이사 등등 해가지고 또 무슨 고위직 해가지고 공기업은 거의 그냥 한마디로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휩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큰 문제죠. 그뿐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지금 각종 국책 연구원들도 지금 그런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소주성에 대실패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일자리를 파괴한 소주성을 주도했던 경제수석이죠. 홍경제수석도 지금 홍장필수석도 키대의 원장으로 가는 것이 거의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지금 뭐 계속 정혜구 전 성공회대 교수가 경제인문사회연구소의 이사장을 가고,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노동연구원장, 그다음에 보건사회연구원의 새 원장도 낙하산 인사가 거론되고 있고, 한국조사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원장도 4월 말에 임기인데 전부 소주선 정책 라인이 주목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이게 말이죠, 나라가 4년 동안 완전히 거의 붕괴되고 풍비박산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캠코더 그룹들의 일자리만 만드는데 전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일자리라도 되면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LH공사 사건이 보여준 것은 완전히 부패하고, 그냥 막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한통속이 돼가지고 감사는커녕 투기를 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중고생의 65%가 예금과 적금의 차이도 모른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금융교육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금융 문명입니다. 이게 중고등학생들만, 지금 중고등학생은 지금 난리가 났죠. 정교조가 합법화되면서 오래전부터 벌써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완전히 이념지향적으로 좌파 이념으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미 많이 이제 공개되고 있고 지적이 되고 있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뭐 심지어는
그러기 때문에 이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전혀 안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뭐 중고생뿐이 아니라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를 졸업해도 뭐 경제학과 정도에도 화폐금융론 정도가 있는데 화폐금융론이 통화 이론이라든지 무슨 뭐 금융 제도 정도 몇 가지 가르치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경제신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졸업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융 문명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죠. 본인들의 그 금융의 파탄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큰 문제까지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여기 뭐 한국의 금융 교과서를 채택한 것은 제로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정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금융교육협회라는 게 만들어졌지만은 청사진도 없고 교육부도 교사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교사는 외부에서 전문가가 들어간 게 아니고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범대학이나 그 교육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외부 전문가라도 강의를 못하는 아주 폐쇄적인 구도죠.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 교사가 없어. 지금 뭐 IT 요즘 코딩 교육할 교사가 없어가지고 예체능 선생님이 그 교사들이 IT를 교육하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금융교육이 교사가 없는 건 두말할 필요 뻔합니다. 자, 그 외에 또 하나 이제 국제 뉴스로 들어가서 이번에 아틀란타에서 알래스카에서 열렸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공동 성명도 없이 기싸움만 치열했다. 심지어는 뭐 계획되어 있던 만찬도 안 하고 켜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보면서 다시 미중 신냉전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이든이 이번에 그 아틀란타에 그 아시아인들에 대한 그런 증오 살인 사건이 계속 그 저기 사건이 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다가 마침내 세 번째나 넘어지면서 마침내 세 번째는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계속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사람 이름들을 잘못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런 장면이 목격이 되면서 고령 대통령의 문제점이 미국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금 G2 간에 무역 기술을 넘어서 지역 패권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 이제 그 알래스카에서 열렸던 미중 고위급 회담이 저녁 만찬도 같이 할 정도가 되지 못하고 중국이 강경하게 미국에 대응하고 있는 거 확실한 대국 굴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또 심지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첫 들어서자마자 기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시진핑 이번에 양회에서 시진핑은 1인 체제가 공고화됐고 바이든은 새로 등장한 그 행정부인데 지금 중국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줄타기를 하다가는 양쪽으로부터 다 보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 중국이 테슬라 전기차를 타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중국은 뭐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명령 하나 내리면은 뭐 심지어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정말 IT에서 뭐 전 세계 그야말로 구루라고 할 수 있는 마윈도 지금 완전히 꼼짝을 못한 상황이니까 국영기업이나 군 등의 이용 금지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이 화웨이 통신 장비에 대한 장비에 대한 금지를 한 데 따른 보복 조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1대1로 이렇게 1대1 이런 식으로 서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가 어디로 갈 것인가 더욱더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에 계속 또 이런 것들이 이 한미 동맹 간의 의견 조율이 실패하면은 북중의 오판을 부른다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수록 북한과 중국이 저렇게 세게 나올수록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지렛대로 삼고 중국과 북한을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한미 간에도 동맹 관계가 이번에 서울에서 열렸던 2+2 회담에서 이견을 보인 것처럼 이렇게 비극거리면은 결과적으로 북한 중국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실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이 FTA 모금국에서 밀려날 판이다. 왜냐하면 일본 지금 이제
그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가 이제 점진적 포괄적 태평양 동반자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여기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RCEP이라고 중국 주도에만 그 다자간 협정에 지금 가입하고 있는데 일본 주도의 CPTPP에 곧 미국도 가입한다 보니까 여기에서 빠지면은 우리가 상당한 지금 문제가 부각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 복원이 지금 통상 전쟁의 키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계 최대 CPTPP에 가입이 급하지만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과 우리 관계가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입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미중 간의 문제, 또 한미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기술 장벽이 매년 증가하고 있대. 매년 11%씩 기술 장벽이 증가하고 있어서 한국 주로 해외 수출하는 것이 첨단 제조업이나 IT 쪽인데 상당히 한국의 수출길이 좁아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상품뿐이 아니고 서비스 쪽으로 산업을 확대해야 된다. 우리가 서비스 수지가 계속 적자거든요. 여기 보면 그림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상품 수지에서 흑자를 보였는데 전 세계 교역 내 상품 수지의 비중이 76%인데 서비스 수지 비중은 23%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그 수출입에 우리가 그 FTA를 할 때 산업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는 포스트 팬데믹 경기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부 세계가 이번에 비대면 경제를 겪으면서 전부 빠른 속도로 디지털라이제이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화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뭐 노조 같은 건 과거 제조업 시대 때 그 강성 노조의 그것을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강화되고 있고 각종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핵심이 이제 핵심이 플랫폼 사업이죠. 이 모바일 폰을 이용한. 근데 플랫폼에 대한 가장 규제가 너무 지금 증가되고 있다.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런 것이 증가하면서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백신 쪽에서 아스트라 백신 하나에 목매는 K방역의 처량한 신세.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우리 5,200만 중에서 상반기에 1,200만 명 접종하게 했는데 그중에 770만 명 아스트라제네카거든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번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유럽 식품 의약분청에서 맞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도 맞기로 했지만은 여기에 목매야 되는 상황이다. 다른 확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1,150만 명분을 접종하는 것이 목표인데 확보한 백신은 805만 명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345만 명분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나마 805만 명 중에서 770만 명은 아스트라제네카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도대체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정부는 도대체 뭘 했는지 정말 안타깝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슬립테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슬립테크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건강히 잠을 편하게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잠을 자는데 도와주는 IT 침대예요. 제가 재작년에 미국에 CES 갔을 때 이것이 많이 전시되는 걸 봤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침대 하면 침대인데 침대를 이제 IT의 힘을 빌려가지고 편하게 숙면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것을 슬립테크라고 합니다. 이런 시장이 앞으로 슬립테크 시장이 계속 급하게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정책 실물 파트는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의 4차 추경 아마도 19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도 또 더 20한 3조까지 늘어갈 전망인데 홍당기부 총리가 얼마나 방어할지 지금 가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여전히 LH 투기로 드러났습니다만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 캠코드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 캠코드 인사, 각종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라는 게 사실 코올 뿐인 것도 많거든요. 그냥 운동권 단체, 이런 단체들이 당당히 이제 공기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 문제. 그래서 계속 우리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미중 간에 이번 알래스카 회담에서 벌어진 미중 간에 더 커지고 있는 마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중간에서 그야말로 새우등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마침 제가 정책 금융수행제 파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따가 바로 금융 파트를 부동산 암호화폐 정식 파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